자, 지난 강의에서 프란호파 디프렉션을 했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에어리 디스크가 이 센터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밝은 무늬고 그 다음에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밝은 무늬 나타나고 이런 무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밝은 무늬를 에어리 디스크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에어리 디스크의 이 각도가 여기 원형 어퍼처가 있을 경우에 이 크기 Q1 이렇게 했죠. Q1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델타 세타야. 자, 이걸 옆에서 보면 이거죠. 그래서 위에 그냥 이제 보기 좋게 이제 저런 식으로 그렸는데 실제로 이제 이 원형 파츠가 있고 파장이 람다인 빛을 비추어 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렌즈를 둬가지고 초점 거리가 이렇게 되도록. 자, 그러면 이제 에어리 디스크가 반경이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크기가 이 정도 되는데 반경 Q1은 F 델타 세타고 되죠. F2 델타 세타. 그리고 이 델타 세타가 T분의 1.2 람다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란호파의 디프렉션에서 에어리 디스크를 하면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에어리 디스크의 이 크기가 반경이에요. 그 반경이 각도가 T분의 1.2 람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프렉션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광학 기구들 뭐 예를 들어 망원경도 그렇고 현미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전파 측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점으로 된 물체에서 빛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광학 기구로 관찰했을 때 점으로 관찰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뭐 렌즈를 쓰든지 사람 눈도 마찬가지지만 원형 어퍼처잖아요. 원형으로 된 어퍼처는 렌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점으로 된 물체가 점으로 관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폭이 있죠, 폭이. 자, 그래서 여기 A라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점광은 점으로 된 빛을 내는 물체라고 했을 때 이 렌즈에 의해서 직경이 D 렌즈에 의해서 이 지점에 스크린이든지 또는 뭐 사람의 망막이든지 또는 필름이든지 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막 상이 맺히는데 이 디프렉션 때문에 이런 크기를 가지죠. 이런 식으로 붉은 색깔 이런 식으로 이거 제일 밝고 그 다음 첫 번째 어두운 기고 그 다음 밝기고 또 어두운 기고 이 밝고 어두운 게 계속 나타나잖아요. 저런 무늬가 나타납니다. 자, B도 마찬가지죠. B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 이런 에어리 디스크 크기가 이 정도고 그 다음에 밝고 어두운 무늬가 쭉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상이 저런 식으로 스크린 상에 나타나는데 이 물체를 점점 가까이 가져가 봐요. 이게 점점 가까이 가잖아요. 이 두 개가 더 가까이 가가지고 이 합쳐져 가지고 이 두 개로 공간이 안 되는 게요. 자, 그걸 또 우리가 렐레이 크리테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렐레이 크라이테리아가 어떤 경우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A라는 물체의 상황이 최고 지점이죠. 상황이 B라는 물체, 청색이죠. 의 첫 번째 어두운 고기하고 일치되는 곳에서 가까이 가보면 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게 있어. 그걸 갖다 우리가 렐레이 크라이테리아. 자, 그래서 두 물체를 점점 가까이 갔을 경우에 이 첫 번째 물체의 최고점, 최고 밝은 지점, 이 지점이 두 번째 물체의 첫 번째 어두운 그 지점과 일치할 때, 그보다 더 가까이 가면은 우리가 두 물체를 두 물체로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렐레이 크라이테리아. 자, 그럼 각도가 뭐냐? 요 사이가, 요 그때 각도가 세타 미니멈이 요 반이잖아요. 요거는 하나 키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까지니까 요 세타, 델타 세타죠. 요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세타 미니멈이 D분의 1.2 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렌즈를 봤을 때 두 물체의 떨어지는 각도로 봤을 때 이 세타 미니멈보다 더 가까이 가보면은 두 물체로 분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최소의 가격, 최소 떨어진 가격입니다. 이보다 더 각도가 줄어져 보면은, 더 가까워져 보면은 이것이 이 밝은 무늬들이 막 엉켜가지고 결국 거기 두 물체인지 한 물체인지가 구별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광학기구들은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관찰한다고 칩시다. 특히 이제 군사위성에서 이제 적국의 이 군사 시설을 갖다가 인공위성을 관찰한다고 쳤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500km 상공에 있다 칩시다. 인공위성이 지상에서 500km 상공에 있고, 그리고 사용하는 렌즈의 직경이 30cm, 꽤 큰 거죠. 30cm씩 큰 렌즈로 이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이 가시광선, 우리가 뭐 전자파가 아니고 가시광선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이 아니고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낮에 주로 관찰할 수 있겠죠. 밤에는 적외선 관찰할 수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지상에 있는 두 물체가 떨어지는데요. 이 두 물체로 관측하기 위한 최소의 떨어진 각이 세타 미니멈, 렐레이 크라이테리아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세타 미니멈이 이 카메라의 직경 D분의 1.2 람다는 사용한 빛의 이 파장, 가시광선이니까 550 나노미터예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요. 자, 우리 계산하는 각도가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레디안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라디안 각도 구했죠. 구했으니까 거리 R이니까 요 떨어진 거리 X는 S 세타 미니멈이잖아요. 1.12m. 자, 그래서 500km 상공에서 인공위성으로 지상을 관찰했을 때, 그래서 렌즈 크기가 30cm 렌즈로 관찰했을 때, 두 물체가 1.12m보다도 더 가까이 있으면은, 두 물체를 우리가 분간할 수 없죠. 두 물체를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쌍안경의 직경이 35mm라고 칩시다. 저 쌍안경을 가지고 3만 광년 떨어진 별을 관측한다. 성단, 갤럭시를 관측한다 했을 경우에, 그래서 별의 집단이죠. 3만 광년 떨어지는 어떤 갤럭시의 별의 집단을 관찰했을 때, 저 쌍안경으로 이 관찰할 수 있는 두 개의 별의 떨어진 최소 거리가 뭐냐, 그죠? 자, 최소 거리는 뭐 D분 1.2 람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광선을 사용했을 때 1.91 곱하기 10 마이너스 5성 레디안이 돼요. 3만 광년이니까 D가 3만 광년이고 세타가 있으니까 0.58 광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별이
0.58 광년보다 더 떨어졌으면 두 별로 관측이 되는데 그보다 더 가까이 떨어졌으면 두 별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현미경의 경우에 현미경은 이 렌즈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투 렌즈 시스템이에요. 광학 기호 중에서 그래서 이 대물 렌즈 있고 대안 렌즈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관찰, 망망에서 상을 몇척 관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물 렌즈 초점 요 F0, F5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대안 렌즈 초점이 있는데 대물 렌즈 초점 바로 뒤에 아주 가까이 바로 뒤에 물체를 두고 1차상 요 대물 렌즈에 의한 1차상을 대안 렌즈의 초점 안에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큰 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이 눈의 근점 여기서 25cm 뜨는 지점에 상을 생기든지 안 그러면 또는 무한대에 생기든지 만들면 돼요. 무한대 그런 것은 요 상을 1차상을 여기 초점 대안 렌즈의 초점에 딱 맞추면은 상이 무한대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요 안쪽에 해가지고 25cm 사람의 근점에 상을 맞추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현미경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그리고 대물 렌즈와 대안 렌즈 떨어진 거리가 D고요. 그리고 초점 거리, 대물 렌즈와 대안 렌즈 초점 사이 거리 L인데 이걸 우리가 경통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경통 길이는 이 스탠다드한 것이 한 16cm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16cm 떨어진 그러한 경통의 길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율은 결과적으로 렌즈 두 개이기 때문에 대물 렌즈의 배율하고 대안 렌즈의 배율의 곱이에요. 대물 렌즈의 배율은 대충 F5분의 1이 됩니다. 대안 렌즈의 경우에는 F2분의 25가 돼요. 자, 이게 이제 무한대일 때 그래요. 무한대일 때 26인가요? 26이고 25cm일 때는 1 차이 납니다. 어쨌거나. 자, 이 결론이 플러스 1 되든지 안 그러면 1 되든지 그 차이,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상황이 몇이냐에 따라 차이가 1 나는데 배율이 1 나는데 별 차이가 없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R은 여기서 물체를 보잖아요. 물체를 보기 때문에 대충 이것이 대안의 초점 거리가 정돼요. R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직경하고 FE하고 D가 대충 한 1. 얼마 돼요. 1.2 이래 되니까요. 자, 그래서 X 미니멈이 요 이제 물체가 이제 떨어진 두 개 물체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두 개 관찰할 수 있는 최소의 각이 세타 미니멈 했잖아요. T분의 1.2가 나온다니까요. 자, 그런데 R이 FE고요. 그리고 FE하고 D 사이가 1.2니까 대충 이 람다 정도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물체의 두 개가 떨어진 거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파장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두 개로 관찰하는데 그보다 더 가까이 있으면은 두 개로 관찰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배율이 이게 이제 람다니까요. S가 S'은 이제 눈으로 관찰하는데 대충 1mm 보다 더 적으면 사실 관찰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대략 보면은 한 배율이 한 2000배 정도 돼요. 그래서 현미경의 배율이 최대 배율이 2000배 정도 됩니다. 물론 이쪽에 기름을 사용하고 이래가지고 좀 배율을 높일 수 있는데 대충 2000배 안팎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학 렌즈의 경우에 배율이 다 대충 한 2000배다. 왜 그러냐? 바로 빛의 굴절 때문에, 디프렉션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다시피 프라노파 디프렉션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러한 현미경의 비율이 한계가 저보다 더 광학기구로 할 때 광학 현미경으로 저 배율을 더 이상 2000배 이상을 더 만들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보다 더 배율을 크게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람다를 줄여야 돼요. 람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현미경을 쓰는 거죠. 자, 전자현미경의 파장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더브로이 파장이라고 합니다. 더브로이 파장이니까 이 전자의 속도를 굉장히 크게 하면은 파장이 굉장히 짧아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율을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배 정도 이 정도로 또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런 디프렉션, 물론 전자현미경 해도 뭐 디프렉션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람다가 워낙 짧기 때문에 우리가 배율을 크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라노파 디프렉션을 했는데 그 디프렉션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런 광학 기구들에서 관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두 물체를 관찰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점으로 관찰되지 않죠. 그래서 어쨌거나 에어리 디스크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러한 우리가 디프렉션에 의해서 저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